김병준 지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기사가 오늘 몇 군데 좀 실려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 묶어놓고 돈 쓰는 복지에 집중한다. 앞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그 얘기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시장과 국가 공동체 세 개의 바퀴가 모두 삐걱거리고 있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은 가치적 측면에서 약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가치를 쌓아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디가 옳고 딴 쪽이 그러다면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현재 한국 정당 중 멀쩡한 곳이 있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과 진 정당이 있을 뿐이다. 가치 정당, 정책 정당으로서의 틀을 갖추지 못한 건 여야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진영 논리, 계파 싸움에 빠지지 않고 정책 경쟁을 하자는 것이 바로 노무현의 꿈이었고 자신은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고려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체력이 부족해서 뒤로 돌렸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죠. 김빈 부위원장님. 예. 앞서 잠깐 이제 구본무 전 LG그룹 부회장의 얘기도 좀 했죠.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기업하기 더 좋았다. 돈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규제를 바로바로 풀어줬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찬반 양쪽 진영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 김병준 전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맞나요? 아닌가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나요? 맞고. 예. 그러나 지금 봐야 할 것이 예. 예를 들어 저희가 그림을 그리려도 바탕을 하얗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바탕이 뭐 파랗냐 빨갛냐에 따라서 예. 다른 색깔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로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의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고 예. 예전에는 저희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낙수효과라는 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세계 경제가 낙수효과로 뭐 대기업 중심의 경제 그리고 예. 매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낙수효과 이론을 주장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낙수효과는 끝났다. 예. 그것을 주장하면 것은 사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미 자본을 획득한 기득권 세력, 예.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예. 지금의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맞죠. 시장 경제에게 맡겨서 예. 시장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개입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예. 한쪽에게는 너무나 이익이 크고 한쪽에는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예. 과연 대한민국이 골고루 더불어 잘 예. 살 수 있는 경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노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국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나를 칭찬하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할 때 민정수석을 했다. 권위적이지 않고 점잖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책적 지형에 대한 교감을 갖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듣고 이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의 커피 자판기를 전부 법으로서 국가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요, 아까 커피 자판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박 의원님, 정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게 더 맞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을 더 지지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다. 정책적 지향이 다르다. 맞아요? 저는 그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한미 FTA 예. 그 찬성을 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명박 정부 때 국회 비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민주당에서 그 한미 FTA를 저지하려고 뭐 회의장을 점거하고 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걸 보면 예. 저는 김빈 저 위원장님 말씀에 예.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예.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제주의 강정 해군 예. 기지 이것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분으로 예. 지금 현재 경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쭉 소신을 제가 보면 국가 주도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 머리가 없다. 예. 그리고 생떼를 쓴다. 그리고 뭔가 좀 구닥다리다. 그런데 그것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부터 쭉 왔던 그 우파의 그런 가치 개념에 대해서 예. 촌스럽다. 이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스탠스는 굉장히 맞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또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한나라당과 연정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정책실장으로 있던 김병준이 어떤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큰 틀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권성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김병준 이번 비대위원장께서 뭐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 아니다 뭐 이거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네. 그 관심 없어요? 별 뭐- 이게 오늘 모든 왜냐하면 지금 예. 네, 뭐 제1야당, 예. 제1보수 정당을 정말 혁신시키고 정말 예.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정당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앞에 정권의 어떤 대통령이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얘기할 여유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그동안 이 자유한국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제1야당의 역할의 공백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여당을 견제를 할 수 있는 메시지도 거의 부재했었고, 그래서 제가 좀 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오셨으니 뭐 앞에 어떤 정신 예.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제1야당의 건강한 예. 정책 정당으로서 바른 목소리를 좀 내달라. 예.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병준은 노무현 가치에 동의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다는 것은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에 동의했다는 것 아니냐. 그건 살아있지 않겠나. 그런 파트너로서 훌륭하다고 봐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폄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고 가시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최근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아까 중앙일보 사설도 그렇고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언제는요.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달고 살았던 분들이세요. 예. 이제 와서는 노무현 정신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아전 인수가 저는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 접근하거나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요. 국민들도 저처럼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하시거나 글 쓰는 거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드루킹이 총영사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도모 변호사가 이 정의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읽는 많은 정의당 당원들도 많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하지만 대체로 정의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해서 믿고 있죠. 그리고 예. 노회찬 원내대표가 원칙적인 답변을 했고 심지어는 어제 미국에서도 그 방문길에서도 예. 원칙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된 사유가 이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기각 예. 사유가 하나는 그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이게 이제 위계 공직방 즉 증거 조작을 한 것이 예.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냐, 증거 조작 사안이 인정되느냐 하는데 예.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냐, 긴급성이 있었느냐. 예. 그때 이게 뭐 추측해 보건데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었다. 이게 예. 긴급 체포의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는 현장에서는 예. 자해를 한다거나
또는 뭐 스스로 뭐 이렇게 자살까지 이른다거나 하는 정도일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긴급 체포를 하거나 예.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실은 특검에서 오히려 신병을 좀 자기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 긴급성, 즉 자해나 위해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성과를 좀 먼저 눈앞에 두고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긴급 체포와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법률가로서의 추측이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 제대로 해라,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정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논란이 되니까요. 지금 네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곳에서나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집단의 도덕성과 그 집단의 진실성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처하고 대응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크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다가 좀 지나쳐 갔는데 어제도 저희가 뭐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내사 골프 접대와 관련된 거요.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 경찰에서 의도적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는 흘린 건가? 왜 과거에 지방선거 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압수수색도 뭐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정치적 의도, 경찰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사 사실을 흘렸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됐던 사안을 흘렸는데 이 프로암 대회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사례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암 대회가 1년에 한 30차례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뭐 600~700명 정도 될 텐데 왜 유독 김병준에 대한 것만 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하자마자 바로 나왔단 말이죠. 그 타이밍이 너무 의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그렇고 본인 얘기로는 한 5~60만 원 정도 골프 그린피, 선물, 숙박비 뭐 다 포함해서 하는데 경찰에서도 이거는 뭐 처벌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1야당에 한 달 동안 이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이 선출되자마자 나왔다는 것은 그 제1야당이 제거 노력을 좀 재를 뿌리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암 대회야 프로 아마추어 간의 대회인데요. 그 이전에 이 프로암 대회가 그럼 어떤 돈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프로암 대회가 누구와 참여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암 대회는 프로랑 아마추어의 대회잖아요. 그러면은 프로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러 가는 거죠. 레슨도 해주고 같이 이제 아마추어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날 시작되는 대회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프로암 대회가 누구의 돈으로 이루어졌냐? 바로 강원랜드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이원 리조트 KLPGA 경기인데 그러면은 그 축하하기 위한 거에서 아마추어들이 어떤 분들이 초대를 받느냐? 주로 그 보면은 강원랜드에 골프 레저과가 있어요. 그럼 골프 레저 영업과에서 강원랜드의 VIP 고객들을 주로 초청을 해서 프로암 대회를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그럼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갔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VIP 고객이냐? 근데 그러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고위공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 저 같으면은 그 프로암 대회가 비록 만약에 금액이 적었을 수 있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수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후원을 했고 그렇게 벌어진 수많은 뭐 VIP 고객들과 함께 벌어진 것이라면 전 애초부터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조금은 더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죠. 김무성 전 대표의 이 사돈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딸과 관련된 얘기인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챙겨갔다라는 의혹이 좀 있었죠.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첫째 딸 김 씨가 자신의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서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김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산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N사의 자회사에서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올렸을 뿐 출근 없이 매달 3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는데요. 지난 5년간 이렇게 수령한 액수만 3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딸의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 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자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3년 김무성 의원 둘째 딸은 수원대학교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과 둘째 딸은 억울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했는데요. 이후 2014년 11월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부담 주기 싫다며 둘째 딸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돈스코 2호 진짜 보물선인가 아니면 고물선인가라고 했는데 신일그룹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해양과기원은 과거에 자신들도 발견을 했다.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금괴가 실려 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보물선 관련주 연일 널뛰기를 한다. 하루 새 주가가 20%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박 의원님. 네.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렇게 보물선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 밝혔잖아요. 평생을 보물선뿐만 아니고 예.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묻어놓고 간 금괴가 있다. 해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석학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까지 나타난 피해액만 650억 원. 예. 뭐냐면 이게 이제 돈스코이 그 150조의 금괴가 있다. 그 퍼뜨리고 100만 원만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1억 원을 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150톤이라는 건데, 예. 150조라는 건데, 150조면은 이게 금괴로 따지면 220톤이거든요. 예. 2010년, 2018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수장될 때의 가치가 아니고, 예. 올해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이 14.4톤입니다. 지금 여기 220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괴 한 8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 올해 금 보유량이 688톤이에요. 근데 이 배가 왜 가라앉았냐면 석탄과 이게 여러 가지가 떨어져서 침몰시키기 위해서 예. 울릉도 근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원들은 다 탈출했어요. 그 사람 선원들이 이 금괴를 놔두고 나왔겠습니까? 예. 이것만 봐도 이것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이 굉장히 사기다. 사기성이 농후한 예. 그리고 제일제강이라고 이 신일그룹의 주가 이게 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들은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정말 이 허황된 꿈을 쫓아서 사는 분들이 좀 있군요.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아이스댄싱 팀이었던 민유라와 갬린조가 결별했습니다.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연기는 아니었지만 우리 같이 여기 올림픽까지 와서 아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I mean, it wasn't like a perfect skate, but I was glad that we could, portray the story and the emotion, and the crowd loved it, and I loved the crowd. So. 끝나서 좀 슬프네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은 진짜 긴장 없이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연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팬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김연아 선수도 보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진짜 올 줄 몰라서. 예, 환상적인 연기로 많은 감동을 줬던 이 민유라 갬린조. 후원금 문제도 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권순희 대변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네. 논평 좀 하시죠. 안타깝다고. 워낙 큰 일들이 빵빵 터지고 있어가지고 예. 네, 논평을 쓰고 싶어도 생략을 했는데 예. 그 올림픽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특히 한 분은 이제 기화하신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 썰이지만 어쨌거나 저 문제도 결국 돈 문제가 예. 관계돼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아직까지는 설이기 때문에 잘 봉합을 해주셔서 예. 다음 올림픽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다시 뭐 아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봉합이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쯤, 이르면 8월쯤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기사도 좀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루질 못하네요. 자,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